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는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전일 시장에서 유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에너지주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주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보여졌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금리에 유독 민감한 기술주, 어제는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6%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역시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 0.27% 하락하며 마감한 전일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 제조업 지표 부진이 보여졌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주 조금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전일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미국 증시의 혼조 속에서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0.51% 상승하면서 2,48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5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의 지금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인과 기관 투자자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 시장 안에서 397억 원 담아내면서 이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1,686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세 흐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0.49% 상승하면서 859선 지켜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907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61억 원, 672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 가득 담아내면서 우리 지수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서 수익률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까요? 저희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업종 중에서 이 자동차 대형주도 좀 든든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를 좀 확인해 보면서 오늘 또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표적 종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2,500을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은 2,484입니다. 아직 한 15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가야 이제 2,500을 돌파를 하는 건데 업종의 대표주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2차 전지밖에 그렇게 강하게 안 움직였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시장을 특히 코스닥을 땡겨 올렸고 코스피도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SKC, LG화학,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10% 이상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종이 빠지는 것도 없어요, 지금. 조선주도 강하고 뭐 철강주도 플러스예요, 다. 조선주 일단 뭐 1%대, 2%대 다 플러스고, 그러니까 특별히 강한 쪽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SKC가 장중에 10% 넘어갔고,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17%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뭐 OCI도 지금 뭐 4%대 강세고 대부분이 이제 대형주들이 흐름들이 일단 플러스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2,500을 뭐 오늘 넘어갈 거냐, 내일 넘어갈 거냐, 뭐 다음 주에 넘어갈 거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현대 기아차도 강하죠. 이미 바닥 쳤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흐름이 저렇게 강한 것은 하락장에서는 안 나옵니다.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순환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2차 전지가 빠지지도 않아요. 2차 전지 뭐 급락할 거다 빠진다라고 하지도 않았죠. 많이 흔들리면 많이 올라가고 안 죽는다. 시장이 하락장이 돼야 죽지 상승장에서는 주도주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사라는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재료 부품, 장비, 그래서 소부장,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애들 좋고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괜찮게 끝났어요.
어제 장중에 이제 뭐 오펙에서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미국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뭐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제 공개 방송은 안 했지만 저녁에 그 방송 서울일도 나오죠. 저녁에 월화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 방송을 또 열었습니다. 저녁에 열고 나서 시장 안 빠진다. 2,500 떨어지긴커녕 이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는 장이다. 2,500 돌파를 할 거다. 종목들이 죽어야 죽는 거지 안 죽어요. 일로 안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미국 시장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 떨어질 가능성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다우존스 어제 양봉 이쁘게 만들어놨죠. S&P 500도 뭐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고 뭐 반도체 지수는 이미 한번 넘어간 상태에서 버티고 있고 나스닥은 주춤주춤거리고 아직은 못 넘어갔지만 뭐 넘어가겠죠.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이 올해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주 조금 돌파를 했는데 뭐 넘어가겠죠 계속. 그래서 이전에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는 좀 더 올라가야 돼. 한 100포인트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중국 시장도 양호하고 일본 시장도 양호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 혼자 떨어질 리는 만무하고 떨어질 리는 없고 2,500을 돌파하는 일은 있겠고 또 지금 시장에서 2,200이 깨질 가능성과 2,700 이상 그러니까 똑같은 폭으로 보면 2,800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2,500으로 따지게 되면 300포인트 빠지는 2,200이 깨질 거냐 2,800으로 올라갈 거냐 그냥 극단적으로 보자고요. 2,500 기준으로 지금부터 2,200이 깨질 가능성과 2,800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300포인트씩이죠. 저는 무조건 2,800에다가 베팅을 하겠습니다. 2,200으로 깨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LG화학 봐봐요. 지금 이게 지금 깨질 분위기입니까? 그리고 SKC. 물론 오늘 에너지 이슈 때문에 대성에너지부터 해갖고 그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는지만 이제 업종의 대표주 큰 걸 봤을 때서는 SKC 9.5%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랑 SKI 테크놀로지 이거 지금 최근 바닥에서 한 30% 넘게 올라오고 있을걸요? 바닥 대비 6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몇 프로입니까 이게? 한 40% 넘었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조다리가 넘어가는 이제 5조짜리 종목인데 얘네들이 왜 올라오는 거냐? 지금 여러분들 경제기사 다 보면 자영업자들 다 지금 뭐 대출 뭐 장난 아니고 막 그거 빚 때문에 이자 빚 때문에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경제 상황. 근데 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게 웃긴 게 시장에 돈이 돌 데가 없으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도박이 성행하든가. 근데 지금 부동산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인식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부동산 안 들어가고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시장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 떨어질까 봐 지금 다들 주머니 꽉 쥐매고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서 우리나라 그래도 돈 많은 나라고 잘 살잖아요. 근데 돈들이 지금 움직일 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시장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서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주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든가. 어쨌든 지금 그럼 얘네들이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이 상승장이 찾아올라오고 그런다고 제가 3월 달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500은 이제 돌파를 할 겁니다. 2,500 돌파할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JP 모건에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는데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는 깜짝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얘기가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JP모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3월 달서부터 6월 달 사이에 미국 시장이 깜짝 랠리가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면 그럼 3개월 동안에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급등했었던 종목들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갔죠? 2차 전지주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닥 종목들이 3월 달에서부터 6월 이 2분기 동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승장.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종목들을 복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경제 뉴스 틀어보면은 다 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무역 적자 지금 이제 중국 무역 적자 지금 뭐 심하고 앞으로도 이거 가능성 없고 막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여튼 안 좋은 얘기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보면은 이제 주식 사고 싶은 생각들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가 상관없이 상승장은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500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다. 왜냐? 종목들이 다 살아나고 있다. 일단은 먼저 대형주들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차별화장 느낌이 좀 세요. 아직은 이제 미국 시장이
더 시원스럽게 확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2,500을 좀 시원스럽게 넘어가면 그때에서는 차별화장 플러스 그러니까 가는 건 계속 가는 거고요. 대장주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상승장이거든요. 가는 건 계속 가고 이제 못 갔던 애들이 따라가는 순환 매장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를 일단 2,500을 돌파를 하고 나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서 만약에 2,500을 돌파를 해주면 내일 당연히 공개 방송을 하겠죠. 근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500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시장, 특히나 이 업종의 대표주들 먼저 힘차게 흘러갈 모양인데요.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조금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차별화 장세에 있지만 이렇게 상승장을 앞두고 지금은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이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좋을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바로 인지컨트롤스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 역시나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지금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그 대책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역시나 바닥주 잡아주셨는데 좀 네.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현대기아차가 바닥을 쳤다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어제 저녁 방송에서 종목을 분석하면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 거다 얘기했는데 오늘 엄청나게 잘 가죠.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다 이렇게 가는. 근데 거기에 이슈에 IT 섹터랑 자동차 섹터는 지수주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선 얘네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어쨌든 자동차가 바닥을 친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자동차 부품, 뭐 기계 요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심지어는 2차 전지까지도 겸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들은 이렇게 친척간인데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섹터를 아예 같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랑 자동차 부품주는 거의 동일시하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2차 전지 부품주 하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고요. 어쨌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따가 일단은 A-프로라는 종목도 제가 그 저녁 방송에서 소통 방송 때 A-프로, 에코프로 아니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아니다.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에코프로는 많이 갔죠 하면서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 말고 A-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2차 전지 장비주다. 이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지금 17% 막 18% 장중에 폭등을 하는데 이게 왜 움직이는 거냐? 장이 좋아서. 장이 좋아서. 그러니까 인지컨트롤스도 장이 좋기 때문에 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은.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냐, 2차 전비 장비냐, 재료냐, 부품이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바닥에 있으면 싹 다 움직이는 거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인지컨트롤스 만나봤습니다. 역시나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어서 또 어떻게 저점 지점에서 잘 매수하시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만나봤던 표적 종목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유닛 테스트 12,32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4%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화요일에 자이언트 스텝 조금 주춤했습니다. 21,000원에
1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수요일부터 잡아줬던 표적 종목이 또 계속해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수요일에 고영 16,650원의 매수가에서 3%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목요일에 성우하이텍 7,480원의 매수 포인트에서 3.7%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매수가 소폭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표적 종목으로 만나본 성우하이텍 6.3%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어제 만나본 이번 주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신성이엔지 1,829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1.9% 수익률 바로 또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664.6%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반도체 관련주인 신성이엔지 만나봤는데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익률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성이엔지는? 뭐 반도체 장비주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락하거나 빠지는 게 아니라서 일단 7일 날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는 어닝 쇼크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적이 뭐 4조 정도 손실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4조면 안 좋은 거지만 생각해 보니까 3조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러면은 이건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악재냐 호재냐. 그러니까 실적이 4조, 그러니까 오히려 10조가 플러스가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9조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상하게 또 악재가 돼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해드렸죠. 학교에서 이제 단체 기업을 맞으면서 예전에는 이제 빠따로 맞았는데 빠따로 맞을 때에서 1,000대 맞을 거 999대 맞으면 어차피 한 대 맞아도 죽을 것처럼 아프거든요. 근데 999대 맞아도 호지예요. 왜냐하면 1,000대에서 한 대 깎아줬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시장의 이상한. 그러니까 분명히 악재지만 그거보다 실적이 조금 더 그러니까 더 안 좋게만 안 나오면 이상하게 이게 호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1분기 실적은 뭐 다 예상했던 거고 2분기에서는 좋을 거다. 근데 지금 나오는 기사에서는 1분기는 4조 정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4조가 넘을 수도 있고 하여튼 4조 정도 영업 아니 뭐냐 손실을 줄 거고 2분기도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IT 섹터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날에 기사 나오고 나서 오히려 반도체주들을 잘 봐야 되지 않나. 조정받을 때 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성이엔지를 얘기했던 건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신성이엔지. 자 신성이엔지 차트를 길게 보면은 바닥이죠.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은 싹 다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면 되고 많이 빠져봐야 5%밖에 안 빠질 것 같고 장은 2,500을 뭐 빨리 넘어가면 참 좋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일단 넘어가는 거 보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먼저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 그때 움직일 텐데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 수요일, 그러니까 수목금 3일 정도 지나면은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 그때 IT 부품주들이 그때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점에서 돼 있는 사람들 아직 3% 달성 안 됐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 톡방 열어놨습니다. 노란 톡방 열어놨는데요. 한 20여 자리 좀 남았거든요. 지수 조만간에 2,500 돌파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2,800 갈지 3,000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승장 찾아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순환매 나오거든요. 지금은 여태까지는 2차 전지만 가고 그다음에 뭐 리튬 관련주만 가고 뭐 그래도 짜증났잖아요. 그럼 이제 순환매 나올 텐데. 그래서 2,500 돌파하면 이제 공개 방송도 하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도 순환매들 뭐부터 움직이는지 짚어주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개 방송은 노란 톡방에 주소를 제가 올려놔요. 그러면 글로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노란 톡방 제가 1,500명으로 제한을 풀어놨으니까 이것도 방송 끝나면 제가 다시 잠가놔요.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열어둘 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에코플라스틱 10월 31일 날, 11월 1일 날 연속으로 이틀 동안 추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자, 에코플라스틱도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 10월 달에 왜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느냐? 일단 10월 31일 날, 1월 날 추천해줬는데 이때 잠깐 이제 수익이 나서 근데 수익이 꽤 났네요. 28% 정도 수익이 났으면 기억이 날 만도 안 되는데 그때 이후로 4개월 동안 빠져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 2번 추천했어요. 자, 그 2번 추천했을 때 위치를 한번 봐봐요. 아주 기가 막혀요. 위치를 보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여기 이 쌍바닥 찍을 때 그리고 나서 사자마자 28% 수익 나서 잠깐 여러분들이 좋았다가 안 판 사람들은 4개월 동안 안 가니까 이제 지겨워갖고 뭐 버렸는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상승하고 일단 바닥 부분에서 그러니까 바닥 자리에서 여기에서 잡아서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넘어갔죠? 자, 그럼 이게 왜 넘어가느냐? 하락장에선 이렇게 못해요. 하락장은 이렇게 안 되고 여기가 깨져서 1,000원으로 내려가는 게 하락장입니다. 근데 이게 뚫었어요. 왜 뚫었어요? 상승장.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목표치가 바뀝니다. 하락장은 얘는 목표치는 1,000원. 하락장은 목표치 1,000원 나오는 건 하락장, 목표치가 5,000원 뚫고 나오는 거는 상승장. 근데 이미 뚫었고 오늘 뚫었죠. 5,170원 뚫었고 이게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더 남아있고 2분기 뭐 미국 시장은 깜짝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금리 인할지도 모르는데 9월 달에. 주식은 뭐로 먹고 움직이는 애들이라 기대감과 꿈을 먹고 움직이는 애들이라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든 안 하든 저는 관심 없어요. 막상 인하하면 저는 지수 빠질 것 같기도 해요. 막상 인하하면 그냥 인하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에 움직이는 게 오히려 주식이 더 잘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온 얘기지 뭐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따지려는 분들은 JP모건에다가 전화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5,000원 정도가 지금 돌파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2분기가 9월 달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JP모건의 뭐 보고서인지 하여튼간 그 발언을 한 이후에서의 미국 시장이 상승 랠리를 펼쳐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4, 5, 6, 3개월 동안에서는 깜짝 랠리로 계속 올라가면 주가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계속 튀는 흐름이 나옵니다. 에코플러스도 마찬가지.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얘가 비정상적으로 뭐 8,000원, 9,000원, 10,000원 간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요. 코스모학도 저렇게 올라가고 LNF도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지금 본보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좋은 시그널이고 수익률은 많이 났어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에서 그래서 하나는 68.4%, 하나는 67.3%. 꽤 많이 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놀랄 게, 자, 그 다음 DB하이텍입니다. 이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38% 수익 났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제가 49점 몇 프로다 수익 내라 그랬는데 지금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DB하이텍. 지금 72.7%. 어제 41%인가 그랬거든요. 41%인가 49%인가? 하여튼간 이게 수익률이 50%가 넘어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1.5배 빨라져요. 100% 넘어지면 2배가 빨라져요. 이건 산수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면 100%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원금에 원금을 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짜리가 100% 수익 났으면 2억이 되죠. 2억의 10%는 2천만 원씩 움직이죠. 1억은 2천만 원 움직이 20% 수익이죠. 그러니까 2억이 되면 10%만 움직여도 20% 수익인 거죠. 원금에. 그래서 이게 더블 수익이 나면서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 300% 이상 수익 나면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는 300% 이상 수익을 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죠. 300% 수익 나면 당연히 10%씩 나면 30%씩. 그러니까 10%만 움직이면 상한가를 계속 먹는 거예요. 복리 개념이죠. 그래서 수익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장중에 어제까지만 해도 49%였는데 지금 72.27%가 나온 건데요. 뭐 강성펀드인가요? 뭐 거기에서 그 행동 그 주의 그 SM처럼 얼라이먼트 걔네들처럼 어쨌든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장도 좋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저는 많이 팔고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넘어가고 계속 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건 안 되고 일부를 팔고 나머지 가져가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이 DB하이텍은 최근에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소통방송, 공개방송에서 이 모양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이런 게 간다고, 이런 걸 사야 된다고. 녹화방송 다 있습니다. 차트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제가 추천했던 거는 10월 달이지만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가 바닥을 쳤다, 간다 하면서 언급했던 게 후성하고 DB하이텍입니다. 시그네틱스하고. 그 세 개를 제일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시그네틱스도 잘 가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갔죠. 한 10여 프로? 근데 후성은 좀 많이 갔죠. 얘는 거의 한 37% 정도 올라갔고 근데 DB하이텍은 최근 바닥에서 뭐 꽤 많이 갔어요. 80% 정도 넘게 올라갔는데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또 왜 하는 거냐?
이런 시장이 맞는 거고 이렇게 흐름들이 앞으로 바닥주들이 나올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승장 끝난 거 아니에요. 먼저 가는 애들이 이렇게 먼저 가는 거고 이제 뒤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죠? 바닥주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아직 상승장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초입 단계에서 이제 2,500 돌파하는 거예요. 3,000 갈지 혹은 알아요? 3,500 갈지도 모르는 거, 4,000 갈지도 모르는 거고 코스피가 10,000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상승장이 오게 되면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자랄지를 제한하지 마세요. 상승장이 하락장이 되고 나서부터 제한하세요. 아, 하락장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됐다. 종목을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빨랑 던지고 종목들이 반토막 나길 기다렸다가 싸게 사갖고.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죠. 하락장은 종목들이 박살나길 기다렸다가 아주 커작 하한가 아주 내리박으면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조금 이제 딱 폭과됐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갔다가 단타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락장 매매인 거고요. 지금 상승장 매매는 조금 먹고 팔면 종목들 도망갑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종목들. 어쨌든 더 갈 수 있다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이 수익 났으니까 비중만 조절하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우하이텍. 이것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건 최근에 줬던 종목이죠. 성우하이텍. 자,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살짝 밀리는 흐름이지만 장이 좋아서.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넘어갔죠. 현대차. 현대건설이고 현대차가 여길 넘어갔어요. 얘도 그리고 바닥에서 돌리는 거예요. 쉽게 안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고 기아도 여기서 이렇게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좀 무겁더라 치더라도 가벼운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성우하이텍 10.8% 정도 수익 났는데 원칙대로 하세요. 왜냐면 바닥 종목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좀 팔고 나머지 조금은 더 가져가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 보기 전에 한 종목 더 A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아마 공개방송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A프로 이름이 헷갈리죠. 그래서 에코프로 아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아니다. A프로라는 자동차 부품주가 있다. 그 2차 전지 장비주가 있다. 근데 그때 얘기했을 때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고 아까 전에 그 DB하이텍 모습 있죠?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었어요. 요런 모습. 요런 모습일 때 아까 DB하이텍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아마 기억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 아니다. A프로라는 2차 전지 장비주가 있는데 많이 올라간 거 하지 말고 에코프로처럼 많이 올라간 거 하지 말고 코스모학처럼 많이 올라간 거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장비주를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 30%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32%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면 20%, 30% 수익 나오는 게 뭐 계속 나올 거예요. 한 10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공개방송하면서 20%, 30%씩 10번만 먹어라. 그럼 200%, 300%만 먹어라. 지금 장이 그런 장이다. 상승장이다. 저 어제 상담해 줄 때도 다 좋은 얘기만 했어요. 갖고 가라. 1차 목표치는 여기고 2차 목표치는 여기인데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2차 목표치까지 가면 종목들이 막 100%, 200% 수익 나는 자리가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그냥 20%, 30%만 먹고 나와라. 그리고 또 딴 거 또 들어가서 20%, 30% 먹고 나오고 10번만 하면 그게 200%고 300%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금방 가잖아요, 지금. 자, 이제 시작입니다.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잘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인지 컨트롤스 지금 9,300원짜리고요. 좀 더 싸게 사는 게 저는 좋기는 한데 9,300원에 사도 좋습니다. 자, 9,300원 자동차 부품주고요. 자, 모양은 좀 전에 봤었던 DB하이텍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DB하이텍. 자, 봐봐요 한번. DB하이텍. DB하이텍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런 모습에서 이런 게 갈 거다 했더니 얘가 지금 80%가 간 거예요. 제 10월 달에 추천했던 가격대에서는 72% 간 거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얘기했던 자리에서는 83%가 간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A프로 있죠? A프로 지난주 얘기했을 때 요 모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닥에 있죠? 근데 얘가 지금 30% 올라갔죠?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도 바닥 종목이죠? 바닥이잖아요, 바닥. 바닥이죠? 걔보다 더 바닥이네.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바닥에 있는 것들은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주워 담을 만하다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자동차 부품주 인지 컨트롤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인지 컨트롤스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9,300원 잡아주셨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역시나 최대한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좀 더 빠른 시장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상담해 볼 종목은요. 바로 에스코넥입니다. 어제 이 수소차 관련주로 수혜를 좀 입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14% 상승을 했고요. 지금 해당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로도 꼽히면서 좀 강세를 입었는데 오늘 그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주님 매수가는 1,700원에 2%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인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1,700원.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에 갭상승을 주고 나서 이제 밀린다 싶은 느낌이 있었으면 좀 절반이, 그러니까 비중이 2%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20%였다면 절반을 당연히 팔았어야 되는 위치였던 거고요. 지금 박스권으로 다시 돌입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장이 좋아서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장이 뭐 안 좋아 일로 죽을 텐데, 그러니까 박스권을 다시 갖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매수가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고 비중이 문제예요. 2%밖에 없다라는 거. 이 상승장에서 수익은 나긴 났는데 2%밖에 지금 갖고 있질 않으니까 아마 계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는 좀 지금 장이 좋으니까. 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질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월 4일서부터 얘기했죠. 1월 4일서부터 시장 양봉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후장에 시장 바닥 쳤다 얘기한 이후에서 1월 5일, 6일, 7일 계속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시장이 좋아졌다 얘기했고 3월 달 들어와서 상승장 됐다고 얘기했고 지금 상승장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아직도 눈치 못 챈 사람들은 제가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랬죠. 나중에서 이게 지금에서 못 벌면요. 제가 나중에선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보일 때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좀 빨간색 넥타이 좀 메고 오라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탄원서를 내든 난리를 쳐도 저는 파란색 넥타이로 꿋꿋하게 메고 올 겁니다. 왜냐? 전 종목 하한가 아주 내리박으면서 마이너스 70%, 80%, 90% 박살날 때까지. 왜냐면 나중에는 장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겁주는 게 아니고요. 벌 때 벌어야 돼요. 지금 이 상승장에서 못 벌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은 뭘 것 같아요? 조정이겠죠, 당연히. 조정이 상승이 길면 길수록 조정은 깊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이 시작도 안 했거든요.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이 상승이. 이 긴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번다? 그 다음 하락장에서 길게 떨어지면 그거 다 까먹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벌 때 지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야 돼요. 지금 종목들 너무 좋고요. 바닥주들 너무 세고 앞으로 더 세질 거고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이 과정에서는 비중 조절만 잘하면서 가는데 마찬가지로 에스코넷도 절반 정도는 팔고 물론 2%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그냥 내비로둬도 되겠다. 왜? 아직 상승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근데 언젠가는 파란색 넥타이를 계속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내내 메고 온다. 그래서 하락장이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런 거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싹 다 일단 수익 난 것들 다 던지고 종목들이 박살나면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종목들이 막 반토막씩 나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토막 날 일 없고 오히려 올라갈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1,700원은 잘 지지를 할 거고요.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다시 2,275원 넘어가기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250원에 한 40% 정도 됩니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네. 사신 지는 한 달 안 되셨죠?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자,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급등하면서 크게 벌 거냐, 이제 적당히 더 벌 거냐의 싸움인 거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저기 하면 일단은 대충 이제 시장이 일단 2,500 돌파를 하고 뭐 지수 2,600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고요. 근데 지수가 2,600에서 멈출지, 2,800에서 멈출지, 3,000에서 멈출지, 3,300에서 멈출지를 모르니까. 만약 지수가 3,300까지 간다라 그러면 얘도 지수 관련주로 어느 정도 되니까 아마 3,300 가면 얘는 3만 원 정도 갈 거고요. 그럼 거의 80% 정도 수익 날 거고. 지수가 3,300은 좀 무리니까 뭐 적당히 뭐 우리가 막 2,600, 2,700은 뭐 거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는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2만 원 올라올 때까지 그냥 아무 그냥 뭐 대응 안 하고 내비로 둬도 된다는 얘기고 2만 원까지는 그 이상은 이거 원전 섹터가 돌아와야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전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 이슈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서 수주 이슈 있었잖아요. 예. 근데 별로 근데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움직이질 않았다고요? 네, 별로 많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게 이제 지수를 눌러놓느라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전 테마에 주기도 하지만 시가총액이 10조짜리다 보니까 지수를 눌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아마 포스코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가면 얘가 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물어 공매도하고도 이게 관련돼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매도 지금 대부분 대형주들은 다 공매도에 관련이 있죠. 근데 장이 상승장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 공매도 하는 애들도 말은 지금 공매도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들 당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애들 몇몇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하락장으로 바뀔 때 위험합니다. 그때 위험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뭐 한 13만 원쯤 간다? 그러면 공매도의 그 위험에 노출이 돼서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때는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세지겠죠. 근데 지금 이 바닥에서 공매도를 해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22,000원 그 정도 선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다 이거죠. 2만 원에서 22,000원 얘기하면 22,000원만 들리죠. 2만 원부터. 그러니까 2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시고 지수를 네. 보면서 지수가 강하면 22,000원, 23,000원, 24,000원 목표치 늘려가면 되고 지수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2만 원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보면서 간다. 18,250은 매수한 가격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죠. 상승장으로 저는 시장을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장이에요. 이거 뭐 네. 18,000원 넘어가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인지 컨트롤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 9,3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9,3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양시장의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작입니다. 장 초반에 이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상당한 양의 매물을 담아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더 이 매수세를 이어가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1,80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99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28억 원, 588억 원 덜어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장 초반에 이어서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코스피 0.41% 상승하면서 2,4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장 초반에 비해서 그 상승폭을 조금은 더 키워낸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0.42% 상승하면서 858선 잘 지켜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중간 흐름도 잘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코스닥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올라가죠. 자, 코스닥 차트 볼게요. 자, 코스닥. 자, 코스닥은 이미 여기도 뚫었어요. 여기도 이미 뚫었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비교를 하면 코스피는 그냥 그림만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그림만 보면 돼요. 일단 저점 지지하는 데에서 요만큼 정도만 올라간 거고, 코스닥은 코스피로 따지게 되면 코스피는 한 이쯤에 있었거든요. 이쯤에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만큼 더 간 거죠.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코스닥이 더 많이 박살나고 더 빨리 급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먼저 갔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빠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건데, 물론 안에 내용을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이 2차 전지들이 움직여서 움직인 거지만 어쨌든 강한 거는 강한 거고,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코스닥. 코스피는 떨어지느냐? 뭐 무슨 수로 떨어져?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혼자 떨어지려면 나중에 올릴 때가 또 문제예요. 그럼 미국 시장도 넘어가게 생겼는데 유럽 시장은 이미 넘어갔고, 그러면 코스피도 잘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가 2,500을 결국은 돌파하면서 뭐 코스닥처럼 가겠죠. 코스닥이 가듯이 코스피도 가겠죠. 그래서 바닥주들도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듣고 싶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 여러분 안 해줬습니다. 하락장이다, 급락이다, 빠질 거다, 급락한 다음에 주어서 바닥에 싸게 사서 단타를 쳐라, 적당히 먹으면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이 한 50%, 60% 빠졌으니까 20% 먹으면 팔아라, 어떨 때에서는 뭐 5%만 먹고 팔아라,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지금 이 상승장에서 제가 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속 맨날 빨간색 넥타이 메고 오잖아요. 노란 톡방에서는 제가 줍줍 매수 하라고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 얘기한 대로 가는 거는 가는 거고요. 바닥 종목들이 결국은 다 움직이는 흐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 방송이나 모든 방송에서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정 전문가님이 정말 장이 좋다 그랬는데 정말로 좋아졌다고 제가 열심히 댓글 달고 막 그러라 그랬죠. 안 그러면 다음서부터 시장 하락할 때에서 넥타이 안 메고 온다고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더 집중을 해서 이 시장이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번 장에 돈 못 벌면요, 그 다음 장은 없어요, 기회가. 이번 장에서 돈을 벌어야 그 다음 단추도 제대로 끼는 거지. 이번에 못 벌고 다음에 하락장에서 물린다? 그러면 다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에서는 이미 물려 있는데 무슨 수로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도 1년, 2년 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회원은 아닌데 그냥 보면은 많이 올라오니까 전문가님 지금 수익으로 빠져나왔어요. 지금 수익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렸더니 바닥에서 물렸더니 장이 좋아지니까 올라오니까 수익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반도체들도 바닥에서 50%에서 70%, 80% 올라오다 보니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장이 더 좋습니다. 아직 더 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에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욕심내다 보면 또 실수를 또 반복해요. 먹고 팔고 또 다시 다른 종목 들어가서 먹고 팔고 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갑자기 이정 전문가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현금화해야 됩니다. 파란색 넥타이를 자꾸 메고 오면서 이제 종목 좀 박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작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뚝뚝 떨어지면 지수 2,000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왜 주식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서는 주식 다 던져놓고 기다려야죠. 근데 그 시장은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이 오기 전에 뭐 하자? 이번 타이밍에 벌어야 된다는 게 주요 요점입니다. 아직 기회가 좋아요. 나중에서 이 기회 다 날려먹고 나중에 제가 안 좋은 얘기하면은 그때 가서 이정 전문가 맨날 안 좋은 얘기한다고 난 방송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 없기를, 그러니까 지금 장 좋을 때 꼭 돈 벌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조만간 2,500 돌파할 것 같다라는 느낌 말씀드리고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상승장의 흐름이 오게 되면 그 기회를 꼭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투자 전략은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심택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그 안에서도 이 반도체 패키징의 그 기술력이 좀 입증된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정말 강력하게 급등하다가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상승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34,0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수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거는 간단해요. 자, 차트를 보면은 간단하게 이거는 뭐 5초 만에 그냥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냥.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요.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에서 뭐 바로 수익 나면은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갖고 있으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간단하고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보유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다가 또 고민이 되는 점은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 역시나 또 반도체가 핫하네요. 이 중에서 이 인쇄 회로 기판에 좀 특별한 기술력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오늘 4%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를 좀 넘었습니다. 지금 1,3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거 얼마에 샀는지는, 그러니까 최근에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물렸었나? 이게 거의 신고가권일 텐데. 자, 차트 볼게요. 이거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서 사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단타. 그러니까 선수들은 가능합니다. 손절을 짧게 잡고 깊게 잡으면 9,000원, 짧게 잡으면 뭐 9,800원. 깨지면 미련 없이 던져야 됩니다. 깨지고 나서 이게 2만 원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매수가가 높으면 그냥 단타만이 살 길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저번에 표역 종목으로 줬던 종목인데 거의 지금 87%인가? 근데 수익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요점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대응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정도 많이 수익 났으면 장이 좋으니까 가져갈 수는 있대. 비중을 줄여서,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여서 나머지를 좀 가져가는 부분이 가능하지 이걸 지금 신규 매수해서 초보자분들이 계속 이걸 가져가겠다? 그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요. 장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 종목들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내부로 둬도 된다고 비중을 줄여서 그걸 말씀드린 거지 신규 매수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정말 그 단타가 아니라면 초보라면 그냥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선수고 강한 종목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9,800원 손절 잡고 보유는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상담자님 상황에 따라서 이 투자 패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고민이 되는 점은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역시나 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한미반도체 21,41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역시나 지난주에 한번 또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업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DB하이텍 말씀드릴 때 한미반도체도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DB하이텍하고 한미반도체를 표역 종목으로 줄까 하다가 그냥 안 준 것뿐인데 자 차트 보면요. 그때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요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를 이걸 회원들한테만 얘기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DB하이텍하고 시그네틱스하고 후성은 방송에서 다 얘기했었습니다. 저녁 방송에서. 그리고 공개 방송에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있는 반도체를 공략을 해라. 시스템 반도체를 공략을 해라. 반도체 장비를 공략을 해라. 그리고 뭐 지난주에서는 뭐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를 공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있을 때에서 이 종목은 참 좋은 종목이고 공략을 할 만한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놓쳤죠. 놓쳤고 아주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으면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보유자의 영역인 겁니다. 근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한 이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간 다음에서 공략을 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N자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는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조정으로 내려올 때까지. 근데 이미 뭐 물려버린 건 어쩔 수가 없고 다시 들어주면은 잘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시고 그리고 이 장이 좋기 때문에 잘 안 무너져요. 얘도 잘 안 무너지고 많이도 올라갔네. 잘 안 무너지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서 단가를 낮출까 그걸 고민하면 되는데 세게 내려오면 여기 21선 라인
더 세게 내려오면 61선 라인. 그러니까 이평선 지지가 지금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전고점 지지 라인들도 지금은 잘 맞는데 일단 이평선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릴게요. 21선, 61선 지지 라인 떨어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면 다시 반등 주고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노란톡방 지금 열려있긴 한데 지금 사람들이 꽉 찼어요. 다 들어왔고 내일 지수가 2,500을 돌파를 하면 우리 한번 공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공개 방송 가기 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근데 노란톡방 지금 꽉 차 있어서 지금 들어와도 안 들어와질 겁니다. 내일 아침에 잘 한번 또 열심히 클릭해서 들어오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지금 정원이 가득 차서 지금은 입장하실 수 없지만 또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또 언제 가능할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